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항고심 결정인데 재량면책입니다. 재량면책.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이 된다. 은닉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면책을 해준다. 어차피 면책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본 14개인가요? 그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관제인이 판단,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기하고 이제 면책으로 인용한 거고, 이거는 1심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돼서 면책 불허가를 내렸지만 그 판단은 맞아요. 다만 2심에서 재량으로 면책을 인용해 준 겁니다. 1심이 잘못된 건 없죠. 다만 내가 그 파기해서 다시 면책을 허용해 줄게. 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한 29개가 있네요. 29개. 여기부터는 이제 한 두세 개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재량면책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과거 및 현재 주거지 보증을 마련한 경위나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하였고 모친 명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 은닉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제 항고심에서는 제출된 소명자료로 보증금에 관한 주장이 일부 소명되고, 그렇죠?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면제재산 범위 내인 점. 그러니까 면제재산이라는 거는 이제 압류금지죠.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6, 7천 정도가 어머니 명의로 보증금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채무자가 한 2, 3천을 내고 어머니가 한 3, 4천을 냈어요. 어머니가 대출을 받은 게 있어. 근데 채무자가 돈을 2, 3천을 낸 거는 뭔가 소명이 제대로 안 돼. 근데 그 금액이 2, 3천 빼니 안 되죠. 그죠? 어머니 거는 일부 소명이 됐고, 그러면 그거는 좀 봐주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모친 명의 자동차를 실제로 이용한 건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은닉으로 볼 여지도 있죠. 어머니 명의로 싹 해놓고 어머니가 노인네가 자동차 면허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죠. 명의를 은닉해 놓은 거죠. 어머니 명의로. 근데 그 시가가 200만 원에 불과해요. 그쵸? 그게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차다. 아니면 채무 금액보다 일정 정도 비중이 있다. 그럼 모를까? 그래봐야 200만 원짜리 아주 200만 원 정도면 한 10년 정도 돼야 돼요. 8년, 9년 넘고 10년 정도 되면 아마 2, 300 정도 빼니 안 됩니다. 한국 차는. 똥차죠. 흔히 말하면. 10만 킬로 넘고, 그쵸? 거의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한 채권자도 없어요. 채권자가 아주 극렬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 모를까? 관제인이 보증금, 그리고 이제 항고심에서 일부 제출을 했어요. 1심에서는 제출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명의로 한 6천에서 7천 정도 있는데, 그럼 서울은 5천이잖아요. 예전에 3,700이었죠. 그 다음에 4,300으로 또 올랐죠. 5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소명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3,700에서 1,300 바로 올랐죠. 5천으로 예를 들어서 한 3,700인 시절에 한 6천 정도로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소명을 못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딸 명의로 6천 정도 해놓은 건데, 딸 명의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해놨구나. 이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머니 명의의 보증금이 조금 면제재산, 서울 기준으로 지금 5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원심에서는 1심에서는 못한 것 같아요. 차도 200만 원. 근데 이제 항고심에서 어머니가 이제 뭔가 어머니를 좀 부탁을 해서 자료 제출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대출 받았다든지. 노인네들도 요즘은 마을금고나 이런 신협 같은데 아니면 은행에서 2, 3천 정도는 대출해 주죠. 주거 안전자금을.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면 이제 저소득층이 워낙 어려우니까 2, 3천 정도는 해줘요. 소명했다고 봐야죠. 자동차도 200만 원에 불과하다. 두 번째 케이스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 12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 이건 좀 너무했죠.
최근 한 3, 4년도 아니고, 그쵸?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아닌 점, 그쵸? 12년 전에는 뭔가 비상상황에서 뭐 사업적으로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 처분할 수도 있죠. 채무가 오래전에 발생했죠. 12년 전이죠. 채무자가 고령입니다. 뭐 한 6, 70 넘었어. 확실한 수입도 없어요. 거의 뭐 지금 그냥 근근히 유지만 하고 있죠. 이해한 채권자도 없어요. 근데 12년 전에 그 소명을 못했다 그래서 설명 의무 위반은 맞다는 얘기죠. 왜? 12년 전이라도 채무 초과였으면 그거를 뭐 아들을 줬는지 아니면 채무 빚을 갚았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면책 불허가로 날렸지만 좀 가혹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아마 뭐 큰 무슨 뭐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조그만 빌라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재량으로 이제 면책을 해준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불허가는 아니고 면책 취하시킨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12년 전이 아니라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이에요. 좀 그나마 그래도 가까워요. 5년 정도, 한 4, 5년 됐는데, 그때 집을 매각을 했어요. 한 4천, 지방이지만 한 4,300에 등기부에 찍혀 있습니다. 건물하고 땅하고. 시골이지만 뭐 그 정도 땅값이 있죠. 근데 부동산을 이제 매매대금 전에 딱 보니까 근저당을 어떤 특정 개인 채권자, 같은 성씨예요. 종씨, 같은 종씨예요. 그러니까 아마 친인척 같아요. 아저씨 뻘. 그 사람한테 근저당만 근저당을 해주는 거예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해놓고 4년 전인가에 싹 팔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빚은 다 갚았겠죠. 그 나머지 돈은 이제 뭐 자기가 썼겠죠. 그래서 그 이제 편파 변제가 명백하죠.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가. 면책 불허가 사유돼요. 과태파산제도 되죠. 특정한 채권자한테 담보 설정해 주는 게 과태파산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뭐 화해계약을 체결하겠다. 일부 뭐 큰 금액도 아니고 한 1,000만 원 미만, 한 7, 800 정도를 자기가 파산재단에 편입을 해서 채권자들의 어떤 불이익을 후발적으로 해소하겠다. 오케이. 근데 계속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뭐 취하한다, 안 한다, 해서 한 두세 달 끌더니 결국은 취하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한 10년 넘었다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보니까 한 4, 5년 빼니 안 돼요. 물론 4, 5년도 또, 에이, 그래도 4, 5년도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항상 상대적인 거죠, 그쵸? 파산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항상 중간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면책을 취하하고 도망갔는데 뭐 계속했으면 이제 불허가로 이제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아쉽습니다. 빚도 뭐 한 몇억 됐는데 그쵸?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과감하게 불허가를 받고 항고했으면 항고심에서 아마 1, 2년 후에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재량 면책을 해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빨리 면책을 받으려면 관제인하고 이제 좀 협의를 해서 화해 계약을 하는 게 좋죠. 근데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니까 이 사정 이런 걸 놓고 보면 다 못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항고심에서 이제 구제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